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바다별 선생님 인터뷰를 보고 원서 읽기 강사 중에 유명하신가 보네. 캡처만 해두고 그냥 넘겨버렸다고 하시네요. 그러던 중에 제 기사가 이제 눈에 띄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 녀석들, 쌍둥이 아이들인가 봐요. 왕자님들인데 얘네들이 3년 넘게 다니던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싶어 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해도 별로 소용없다. 소용없으면 하는 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고 3년이 지나서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원 다니다가 효과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원 다닐 때는 좀 기능적인 영어를 하잖아요, 보통. 예, 물론 거기 안에도 짤막짤막한 지문 읽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바로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댓글을 학교에서 정말 어이없는 문제를 내신 거를 댓글로 봐가지고 조금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내신 준비, 시험 준비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왜냐면은 학교에서 그런 시험 성적을 맞춰야 되다 보니 학원에서도 학원이 가장 이제 보내시는 이유는 성적을 올리게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선 또 그런 거를 또 대비를 시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뒤에서 이렇게 쪽지도 받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드리는 모든 얘기들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갑갑함을 호소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셨고, 공교육에 계신 분도 심지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콘텐츠 중심의 영어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보다는 거기서 틀린 문법 찾기라든지, 그리고 되게 형식적으로 찾는 주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제 찾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에 주제가 모든 글에는 맨 위나 맨 아래에만 나와 있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중간에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문제 푸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3년, 4년 지나서 봤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별게 없었던 아이의 그런 실력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다가 실제로 잘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만큼이나 그 이상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학원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만큼의 실력이 제가 예상했던 그래도 몇 년을 다녔으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독해나 이제 책을 줬을 때 부담감 없이 읽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서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공과 실패의 어떤 성공 실패라는 말은 붙이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측하는 만큼, 내가 예상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는 엄마표 영어든 학원이든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감이 갔었고요. 그런 친구들도 저도 또 눈으로 본 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들 보내주시면 공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덥석 그만두기가 두려웠는지 다른 영어 학원으로 옮기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학원 안 다니면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러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학원이 없이는 나는 공부할 수가 없는 아이구나. 그런 마인드를 아이들도 갖게 된다라는 거. 저는 그 점이 되게 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막 영어 학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가정의 경우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어떤 교육이 아닌데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저희 교습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어쨌든 그런데 아이가 이거를
저도 막 이렇게 막 사춘기 오거나 막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정말 누구야. 요즘에 영어 공부하기 너무 싫구나. 그러면 엄마한테 진짜 말씀드려도 돼. 잠깐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거 쉬었다가 너가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진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못 그만둬요. 되게 의외죠. 그러니까 엄마 뭐 핑계를 대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스스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원에 안 다니면 나는 스스로는 공부할 수 없는 아이라는 그런 착각들이 아이들한테도 스며들어져요. 예. 그리고 뭐 중등쯤 되면 아이들이 이거는 정말 거의 90% 이상일걸요? 학원을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아이들은 학원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 그렇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기 전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는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만 생각하시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제 사교육비로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고, 억울하시잖아요, 부모님도. 예,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제 초등도 그런데 정말 중고등학교에 진짜 엄청 많은 사교육비를 예, 지출을 하시는 그런 가정들은 나중에 정말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만 생각하고 이제 아웃풋을 기대했었다. 와, 정말 이런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예. 정말 이게 막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학원을 보내고 비용을 이마만큼 들였는데도 왜 내 아이는 말을 못할까? 왜 술술 영어를 읽지를 못할까? 왜 영어 문장 하나도 만들지를 못할까? 4년이나 보냈는데, 4년뿐이겠어요. 뭐 영유부터 보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런 가정 굉장히 많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이트 워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만약에 매일매일 영어책을 읽는 가정과 학원에 일주일에 한 2번 가가지고 예, 지문 몇 개 이렇게 짤방빡한 지문을 보는 친구를 한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트워드 누가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매일매일 이제 원서가 일상처럼 습관처럼 5분이건 10분이건 계속되는 아이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 AR 1점 때도 더듬더듬 읽어내는데 기가 찼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던 영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나마도 이제 원서 읽기 공부방으로 가셨으니까 재미있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엄마가 집에서 너무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때 그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아이들한테 가게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예, 공부방마저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엄마가 자꾸 너무 영어에 몰입하시고 영어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거기서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전 불안한 마음에 바다별 선생님 영상을 며칠간 몰아서 보셨다고 하고요. 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들에게 먼저 엄마의 영어 학습법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와,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이 얘기 듣고. 엄마 부모님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아셨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아이에게 너에게 했던 말, 너에게 했던 어떤 뭐 잘못된 일들, 엄마의 잘못이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는 예,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이제 드셔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사과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너무 대단하신 거죠. 예. 아이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고. 네, 사실 이제 올해 초등 5학년으로서 마음이 급하다고 하세요. 네, 하지만 이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감이 참, 저는 불안을 주는 그런 말들이 참 싫어요. 예, 왜냐하면 불안하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그 초조함은 아이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관련된 영상을 그래서 되게 저는 많이 찍어 왔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이가 잘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 그러니까 공부 1등 잘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아이가 뭐
강한 뭐 결핍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오히려 좀 여유롭고, 예, 스스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마련해 주시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일을 하는 경우, 예, 부모님은 각자의 독서를 하는 경우, 그런 아이들 더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든다라는 건,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빨간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 영어를 영어 자체로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영어 자체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엄마표로 돌아섰을 때, 실제로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 되게 많이 봤었어요. 진짜로. 예. 왜냐면 그동안 빡빡한 일정과 이렇게 숙제를 감당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책만 읽어도 돼. 책을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일단 처음에는 듣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책을 듣기만 해도 되고, 들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는 거 해도 되고, 그리고 재밌는 영상 보면 돼. 이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마 지금 이 친구들도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글책 독서가 충분히 이루어져 책에 익숙한 아이들이라서 원서에 대한 거부감도 덜했고, 평상시 영상 노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자막 영상 보기라도 열심히 보게 되었다고.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래도 엄마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셨나 봐요. 예. 미디어 차단도 그동안 잘 해오셨고, 예. 원서에 한글책 읽기가 되게 잘 되었던 거 보면, 예, 너무 잘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계시냐면, 저에게 크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의 목적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시작할 때 저는 영어를 의사소통의 한 가지로 배우기를 바랐지만, 학원에서 치는 테스트와 경쟁에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수능과 토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이제는 더 멀리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책을 평생 친구로 곁에 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주었듯이, 우리말 책 그러셨겠죠? 예. 뭐 우리말 책 열심히 읽어주면서 이걸로 시험 잘 봐라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 예. 영어도 마찬가지로, 예, 그 책을 읽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저자의 지혜로움을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독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말씀들에 이제 공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쨌든 이제 멀리 조금 더 일찍, 5학년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마음이 이제 드신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을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길을 갔을 때 그것을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현재를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영어와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엄마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이제 관계나 엄마의 마음, 예, 그리고 아이의 마음,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책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영어에 대한 우리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열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연락이 온 건데, 예, 사실은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음 공부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사실은 좀 듭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하루랑 열매님, 예,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책으로 방향을 트시고, 영상 보기도 병행을 하시면서 자연스러운 이제 언어 습득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이렇게 늦게 시작한 친구들 있죠? 이렇게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문법만 해야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은 문법만 나오면 뭐 학을 떼는 아이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문법을 정말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기는 있어요. 진짜 간혹. 저번에 크라센 박사님은 보니까 한 5% 되나요? 막 이렇게 5% 정도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엄마가 시도를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괜히 좋아하는 그 영어에 대한 흥미마저 갉아먹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영상 보고 책 읽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길 바래요. 이제 5학년 이후에 시작하는 아이들.
예. 사실은 이제 5학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문자, 활자에 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게 굉장히 좀 더 중요한 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입시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야지만 학교의 모든 시험이 아직까지 이렇게 막 그 활자화된 시험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하루랑 열매님처럼 매일 좋아하는 콘텐츠 위주로 책을 이제 선별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도 5학년, 6학년에 시작했다고 해서 안 보여주는 거 이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영어가 많이 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읽기로 그게 전이되는 걸 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언제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중고등학교 가서 이게 이어지기가 쉽지도 않고,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적어도 한 반년 정도 더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아이한테 조금씩 이제 문법 아주 기초적인 걸로 시작을 해 주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표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예, 제가 고학년도 그냥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사실은 좀 불편해요. 뭐, 이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곳에 흥미가 있고 어떤 진로를 가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저는 이제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사례들을 조금씩 이제 담아 보기는 했는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표 영어로 콘텐츠 영어에 좀 굉장히 좀 친해지고 나면 중학교 내신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일반적인 어떤 문법의 학습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제 충분하게 이제 복습도 잘하고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학년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 오늘 사례의 주인공 황준서, 준혁 형제. 와, 너무 멋져요, 이름도. 네. 아이들 돌보시기 되게 요즘에 고생이실 텐데 엄마께 정말 좀 힘드리고 싶고요. 한 사람, 우리 준혁이, 준서 정말 잘 될 거라고 믿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예,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